안녕하십니까? 시조튜브 동시조 톡톡에서 인사드리는 시조시인 김미경입니다. 오늘 제 시간에는 동시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몇 편의 동시조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시조란 무엇인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문학이죠. 그 당시 노래에 붙여진 가사였습니다. 따라서 시조는 음악성이 강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시조가 가지는 운율의 힘이죠. 그런 면에서 동시조는 동요와 리듬 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시조는 한 수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의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만 이루어지면 단시조라고 합니다. 이 단시조가 2개 이상 연달아 쓰이면 연시조가 되지요. 이러한 시조의 율격에 맞춰 쓴 것이 동시조라고 합니다. 동시조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조로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의 정서를 노래한 것입니다. 동시조는 천심이자 자연의 마음이다 라고 이정환 시조 시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동시조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이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바로 아이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렇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담겨야 하는 것이 바로 동시이고 동시조일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작의 동시조가 수록된 정완영 선생님과 이종환 선생님의 동시조 몇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풀잎과 바람. 정완영.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 껴안는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정완영 선생님은 주로 자연과 어울리면서 하나가 되는 동시조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시 속에서 시적 화자는 친구를 풀잎과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잎은 바람과도 하나가 되어 어울리지만 바람은 엉키지 않고 다시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바로 그 풀잎과 바람에서 친구들과도 다정하게 어울리고 헤어지는 친구 관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자연에서 인간관계의 교훈을 찾아낸 시이죠. 동시조에는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그중 어떻게의 답은 바로 동심이 아닐까 싶어요. 즉,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시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무한하답니다. 그중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 자연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동시조에는 자연과 일상을 노래한 시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소재를 표현하는 방법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연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읽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자연과 대화하거나 접촉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삶의 교훈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완영.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의 산이시다. 뜰에 서면 뜰이 가득, 방에 앉으면 방이 가득. 아버지 불러만 봐도 높고 푸른 산이시다. 이 동시조는 아버지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높고 푸른 산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높고 푸르기에 뜰에 서면 뜰이 가득해집니다. 또 방에 앉아만 계셔도 그 방을 가득하게 채우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니까요. 이렇듯 자연과 우리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서 동시조의 소재를 찾았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선생님의 동시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40년을 재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대표 동시집 어쩌면 저기 저 나무에만 둥지를 틀었을까에 수록된 동시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강물을 보면 이종환. 큰 강물을 보면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생각이 깊어질수록 안으로 무거워지는 입. 그래서 속 꽉 찬 사람 강물 같다 하나 봐요. 이 동시조는 장배열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장배열을 하는 것은 작가 나름의 리듬과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가 이겠죠. 작은 신음물은 졸졸졸 소리가 나지만 오히려 큰 강물을 보면 장음한 물줄기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 강물을 보면서 시인은 큰 사람, 즉 안으로 생각이 깊어지고 안으로 입이 더욱 무거워지는 속이 꽉 찬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자연에서도 큰 깨달음과 교훈을 찾아 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시조랍니다. 그러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또한 시인의 신미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동시조 몇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조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어른들도 처음에 동시조를 쓸 때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많이 고심을 할 거예요. 너무 두려워 마세요. 자연과 일상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른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담아내되 그 속에서 작은 교훈을 찾아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상으로 저의 동시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